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할 수가 있고 제가 방송을 여지껏 했지만 이렇게까지 방향성이 잡기 참 어려울 때가 오늘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긍정적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님들과 독자님들과 저희 고객님들이 이 여러 가지 섹터 이슈들을 보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달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조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다 읽으면은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부터 호재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 지금 현재 중국의 양회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양회 시즌이 진행 중이다. 이게 호재예요. 꼭 체크를 하시고 이 핸드폰에 꼭 써놓으세요. 중국 양회란 무엇이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2달간 연기됐던 것인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협상회의라도 하고 회의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양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양회 시즌에서 뭐하냐? 고위 정치 관련 고인력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중국에 대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또한 거기서 경기 정책 부양책을 내놓는 게 현재 이 양회 시즌이라고도 하고 전군 인민 대표 대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월 18일에서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게 호재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양회 시즌을 어느 정도 호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중국의 이러한 양회 시즌이 되면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랠리하는 장세들을 많이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인프라 투자와 소비 촉진 정책 핵심 아젠다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인프라 투자와 소비 관련 업종들을 주목을 한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조금 보실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서 작동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는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지금 경기에 대한 다시 재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항공산업이 다시금 재정상화가 되고 여행 경보 조치를 풀 전망이다. 따라서 여행객들도 다시금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경제 정상화가 빨리 진행이 됨으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경제 봉쇄령에 따른 경제 성장률 침해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저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악재예요. 여러분 다 악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원유 만기일 텍사스 증진류에 대한 선물이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 7월물 그리고 8월물 9월물 이 7, 8, 9월물에 대한 변동성이 또다시 커질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유가 변동성이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를 35불까지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 유가가 8%대까지 급등을 하고 30불까지 안착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따로 저희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감사하다 수익 봤다라고 하시는 독자님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DM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의 책임은 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경제에 대한 정상화들이 시작되면서 항공산업들이 다시금 정상화가 되고 이 다시금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중교통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정상률이 되면 원유 재고는 빠르게
급감할 거다. 그래서 원유는 7월물이 됐든 8월물이 됐든 9월물이 됐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많다. 지금 회의론자들은 제로 원유가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타당한 요소는 보이지 않다. 그 말은 지금 경제 정상화와 그리고 항공 여행 경보 조치가 풀었는데 어떻게 원유가 이 재고가 지금 재고가 떨어지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재고량은 줄어들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이 시추 작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유 생산 업체들도 지금 아예 감축을 하고 있는데 원유를 감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제로 원유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악재 첫 번째가 원유에 대한 만기일이 내일 다가온다. 그리고 소매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국의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라서 월마트, 홈디포, 로스, 타켓, 콜스, 베스트 바이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동성의 한 요소로 작동할 거고 지금 경제 지표도 발표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주에 실업 수당이 제일 중요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19이 터지고 나서 아예 실질적으로 이 피해 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첫 경제 지표가 나올 전망이다. 그래서 고용 및 소매 판매에 대해서 유럽 지표들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가 되어 있는지도 이 코비드 19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내일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지막 악재 상원 앞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코비드 19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한번 말을 씨부렸어요. 안 좋게 씨부렸죠. 경제가 나빠질 거다. 미국은 회복할 기조가 없다. 치료제 백신 없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내 돈으로 겨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계좌에 리스크를 준 하나의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서도 상원 앞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QE에 대한 양적 완화들을 이렇게 실행을 했지만 경제 성장률을 뭐 나빠질 거다, 뭐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 요인을 크게 키울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연준 회의록이 또 공개 예정입니다. 이 회의록은 알다시피 금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 있죠. 금리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에는 이 월, 화, 수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날은 이러한 변동폭이 커질 전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패권 다툼이 시작된다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중국의 반도체 화웨이 회사를 그렇게 조질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예측도 안 됐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을 화웨이 쪽에다 납품을 절대 하지 말고 중국 쪽에 납품을 하려면 우리 미국 쪽의 승인을 받고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반도체 회사, 한국의 반도체 회사, 대만의 유명한 죄송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TSMC네요. 죄송해요. 이게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리 컴퍼니라고 해서 대만의 이 파운드리 이 반도체를 생산을 위탁받아서 이걸 만들어주는 이 파운드리를 제조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 제일 독점, 삼성전자보다 제일 독점을 하고 있는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하위 산업들조차도 지금 현재 비상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비드 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미국의 사망자가 기하급수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책임론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올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미국 쪽의 그런 분위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완전히 빡이 돌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 이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 대선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졌구나. 중국 시진핑 너랑 대화 안 해? 중국 니들이랑 미중 무역 안 해? 합의 안 해? 그리고 화웨이 넌 뒤졌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코비드 19의 발생지는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비드 19은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 중국 탓이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경한 미중 무역에 대한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만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산업 전망들이 이러한 정부의 개입 때문에 자유 경제 시장에 대한 질서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날 거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유 경쟁 체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5G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 화웨이 중국 쪽에서도 파이프라인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반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SMC 대만의 반도체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 못 받으면 우리가 아예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반도체 시장이 망할 거다, 주저앉을 거다 이러는 거는 좀 억측에 불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 미중 무역을 그동안 지켜본 저로서는 미중 무역에 대한 전쟁은 어느 정도 양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좋아질 전망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따라서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원하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화웨이가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해서 반도체 이 부품에 대해서 다시금 완화될 전망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악재가 출현이 됐지만 코비드 19이 발생이 되고 1차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박살나고 세 번째로 인해서 소득 주도 정책들로 인해서 산업에 대해서 산업 전망들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주가가 그만큼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전망은 흐려졌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바로 꼬꾸라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더 장기화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시진핑 주석이 됐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5월달을 넘어서 한 8월달, 9월달까지 가게 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다시금 반도체에 대한 산업 이슈들을 체크할 수는 있을 거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화웨이에 대해서 판매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3개월간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의 여지는 조금은 두겠다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뭐 라이센스가 들어가 있는 거를 납품 못하게 해라라는 강경한 정책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정치라든지 이런 여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전망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 은행 회사 다 처분하고 항공사를 다 처분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건 번외로 제가 좀 다뤄봤는데 이 말은 투자할 종목이 없다. 투자할 종목이 없다.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어려워지고 산업들도 지금 현재 매출 부분이라든지 여타 할 거 없이 지금 매우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종목이 없어서 빼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는 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4월달 초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부펀드에서는 지금 바삐 정유, 미국의 정유 회사, 유럽에 있는 정유 회사를 몽땅 싸그리 싹싹 사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유 회사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TI 텍사스 증진류 선물이라든지 이 원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지금 당장은 가격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면 원유의 가격도 올라갈 거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감에 따라서도 산업들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사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예 안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위험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의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번외편으로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고객님들이라든지 투자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과연 안전 투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춤하고 되게 패시브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무함마드 빈 살만처럼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적정 가격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저가 매수해서 고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 왕세자처럼 저 의견에 좀 더 합당합니다.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경제가 정상화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 코비드 19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서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시가총액 탑 10에서부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행이 재개가 되고 있다. 국경 봉쇄 완화, 달려라 증시야, 가자. 이탈리아 다음 달 3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내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한 생겐 조약 가입국에 한해 해외 여행객을 받기로 했다. BBC 방송 등은 16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열면 코비드-19 감염자가 다시 늘 수도 있다는 계산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탈리아는 백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와 사회 구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쭉쭉 그리스와 유럽 내 국제 항공편 운항도 재개 수순에 들어갔고 프랑스, 파리, 아테네 노선 운항이 23일 재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델로 운항을 차례대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호재죠. 제가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분명히 작동이 됩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당장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제롬 파월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 정책들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들이 내일 있고 WTI 원유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만기 결제일이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의 회의록 공개를 할 예정이어서 제로 금리를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타낼 전망이지만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뭐냐면 일단은 중국 양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조금은 더 호재 전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력이 크고, 이 텍사스 증진류에 대한 원유 또한도 안정화가 차키 있기 때문에 이 호재로서 작동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진다. 그리고 미중 무역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거는 아예 자유경쟁 체제에 대한 혼란으로 봐야 되지, 완전히 뭐 중국과의 단절을 말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따라서 추후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 협상 관계에 일어서면 다시금 이 주가가 제자리에 찾아올 것을 기대를 한다라면 지금 당장에 대한 혼란을 잠시 멈추고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면 목표 주가까지 충분하게 올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여행이 재개가 되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증시가 망한다, 죽는다, 이딴 회의론자들은 이제 곧 5개월 뒤에 정말 증시가 좋아지고 경제가 제자리 찾을 땐 그 회의론자들은 진짜로 손가락질을 한 번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장담하고 보장을 하지만 경제는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 또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방향성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승률이 좀 높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 회의론자들은 무조건 떨어진다만 외치고 있어요. 이런 걸 절대 안 봐.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고 선박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행이 돌고 있고 이제 뭐야, 항공 산업들이 재가동이 되고 있다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 개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떨어진다는 게 어딨어.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경제 성장률 몇 %에 불과할 거다, 이제 망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이제 바닥을 길 거다, 영영 회복하지 못할 거다, 계속 이런 분위기 조성만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무조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자님들, 저 또한도 정말 요새는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켰지만 월수금으로 이제 정리한 것도, 제가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 리딩도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 리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느라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남김으로써 저 또한도 시장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투자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지금 현재 리딩을 함으로써 어떠한 산업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코비드 19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뉴스에서는 전 세계 감염자가 460만 명이다, 뭐 사망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끝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꼭 이겨내길 바라겠고요. 같이 코로나가 끝나서도 우리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왔지 않냐라고 얘기할 만큼 좀 많은 유대관계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방송으로서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는 주식 투자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